밤새시려고요? 공부하시려고? 자, 잘 치셨죠? 141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공유제 명부 보도록 하죠. 자, 공유제 명부도 대장이다 아니다? 대장이죠. 그럼 대장일 경우는 감각적으로 소유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까 대장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토지관한사항 이외에도 소유권이 나와야지만 대장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이 공유제 명부도 대장이다 보니까 소유권이 등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외울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재할 때 소유자는 누구누구의 1인 약칭하게 됩니다. 그럼 그자가 누군지 알려줘야겠네요. 그때 만드는 것이 공유지와 명부란장부예요. 그럼 소유자가 한 명일 경우는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등록상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해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 나온 것이 토지의 소지와 지번 나온다. 어떤 땅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소지와 지번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면은 각 소유자가 하는 지분이 있겠네요. 소유권 지분을 적어라요. 그 다음에 대장인가요? 대장이에요? 맞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인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인번호 따라 나올 것이고, 오른쪽에 토지 고유번호 나오더라. 고유번호 아까 어디만 안 나오더라? 19자리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빼고 고유번호가 나온다. 고유번호 도면에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고유번호 19자리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 장번호, 얘가 몇 번째 페이지인가 장번호 나올 것이며, 소유자가 나왔기 때문에 언제 바뀌었는가, 토지 소유자 변경된 날과 원인까지 따라보는 것이 등록사항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감각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자고요. 어떤 땅인지 일단 소지와 지번은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소유자가 몇 명 이상? 2명 이상. 소유권자 지분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대장이에요. 예, 그럼 대장이라는 얘기는 소유자가 누구인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하고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 따라 붙을 것이고, 고유번호 아까 어디만 안 나오더라? 도면. 그럼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그럼 여기 등록상 외우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외우지 마시고 얘를 왜 만드는가, 지금 그것만 이해하고 들어가시고 나중에 수업 한 2번 들으시면은 내용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지권 등록부. 얘도 대장인가요? 네. 그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나올까요? 네.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올까요? 네,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등록사항이 10개가 나와요. 대지권 등록부는 많아요, 적어요? 많죠? 몇 방에 외우실래요? 한 방에 외울래요? 2방에 외울래요? 아니, 한 방에 외우게 해드릴까? 2번에 외우게 해드릴까? 한 방에 외우게 해드릴게요. 이 10개를 어떻게 한 방에 외울까? 가기 전에. 이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는 집합건물 대지일 경우 드는 게 대지권 등록부인데, 우리 강의실이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있다 가정하고 우리 단지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단지의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등록부 2개 되어 있는데, 단지 하나를 둬야 될까? 세대별로 500개를 둬야 될까? 총 세대 500세대일 경우는 이거부터 잡고 들어가자고요. 단지 하나를 두자, 세대별로 500개를 두자. 진짜 찍으세요. 우리끼리인데 뭐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때요? 와, 잘 찍었다 빙고. 자, 세대별로 500개를 다 따로따로 두는 겁니다. 왜? 분양 평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이제 사시는 집을 말씀하시는데 어디 사세요? 예, 상계동 사시죠? 집원이 50번지 사시고, 사시는 아파트 이름은 현대아파트고, 맞죠? 네, 몇 동 몇 호 사세요? 네, 101동 501호. 501호를 사시면서 성함이 고두심씨. 맞죠? 네. 이 집 언제 사셨어요? 2014년 11월 11일 날, 오늘 등기하고서 매매로 샀다 가정해 보자고요. 여기까지 그릴 수 있어요? 아니, 본인이 사시는 아파트 이렇게 대충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고서 이 아파트 살 당시에 대지에 가진 지분이 있는데 지분이 1000분의 60이 있더라. 내 지분이. 그 1000제곱미터 중에 60만큼만 내 거다 가정했을 경우에 이 대지에 가진 지분을 다른 말로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강의를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사시는 집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것만 그림을 그릴 줄 알게 되면은 등록사항은 대부분 다 외운 거예요. 요거는 본인 집을 그리시는 게 등록사항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10개 죽어도 못 외우니까. 상계등이 뭘까? 소재. 50번지는 집원. 현대아파트는 건물의 명칭. 현대아파트 건물 이름 현대아파트고 101동 501호는 우리 집이네요. 우리 집을 전유 부분이라고 불러요. 전유 부분에 검을 표시가 될 것이고 소유자가 누군가요? 고도심씨. 소유자 성명 주소 주인번호가 따라 나올 것이고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대요? 2014년 11월 11일이죠. 이게 바로 소유자 변경된 날. 그 다음에 원인이 매매. 대지권의 비율. 거의 대부분 다 외웠네요. 이제 3개만 추가시키면 돼요. 먼저 나올 것이 이제 아까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오더라? 도면. 그럼 고유번호 나올까요? 도면 빼고 나온다 그랬으니까 고유번호 19자리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가 따라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지금 501호의 경우는 고도심씨의 단독 소유입니다. 지번이 안 나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401호 살 당시에 신혼부부가 A, B 둘이서 공유로 등기를 해버렸어요. 401호. 요즘 젊은 친구들 집 살 때 옛날에는 남편 명의로 등기했지만 지금은 누가 앞으로 등기를 해요? 예? 공동 명의로 가요? 와이프 명의로 가요? 와이프 명의로 가죠? 아닌가? 나만 그렇게 했나 보다. 자, 공동 명의로 안 갑니다. 와이프 명의로 해놓는 게 편해요. 왜 그러느냐? 의료보험료 줄이려고. 집사람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저도 이제 이 강사하다 보니까 의료보험료 따로따로 내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 내는데 저는 지역가입자니까 소득 플러스 재산, 집, 차 다 더합니다. 더해서 환산점수대로 납부하게 돼 있고 집사람은 소득으로만 납부하게 돼 있어요. 직장의료보험은. 그러니까 직장의료보험은 재산을 따지질 않아요. 이해 갔어요? 그럼 제가 재산이 많게 되면 저는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재산이 와이프에 등기해 놓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득만 가지고서 의료보험료 납부하게 돼 있고 마누라는 재산을 따지질 않으니까 소득만 가지고 내게 돼 있으니까 의료보험이 절세가 됩니다. 이런 거 적어야 돼. 자, 그러면은 나중에 그만두신 다음 와이프가 벌이가 있으시면 남자분들 내 앞으로 등기돼 있다 집이 그러면 빨리 바꿔놓으셔야 돼. 그럼 장기적으로 이익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의료보험을 제 앞으로 지비한 채 마누라부 지비한 채에서 두 채가 있었는데 두 채가 가지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살던 집이 지금 애들이 커지니까 좀 좁아져서 큰 집으로 옮기면서 이 집을 팔으려다 안 팔리더라고. 에이 그럼 말자 그러고서 끝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 2년 더 있다가 세 한 번 주고서 파는데 운때가 맞았는지 딱 2년 지나가 동시에 먼저 팔라고 했던 집이 2배가 뛰어버리더라고요. 이 웬 또 이래서 잽싸게 팔아버리고 왜 두 채가 돼 있으면 양도소득세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하나 잽싸게 팔아버리고 이 집을 살 당시에 마누라 명의로 그 작전 때문에 해놨어요. 해놨더니만은 제 앞으로 집이 있는 걸로 이 계산이 돼가지고서 한 6개월치가 의료보험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아무 생각 없이 의료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와서 가만히 보니까 제 앞으로 소득, 자동차, 토지 건물, 부동산 쭉 내역이 찍혀가 점수가 환산이 돼 있는데 집 파는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건물이 내 앞으로 돼 있네. 그래서 조합에 전화했더니만은 집 팔았니 나한테 되묻어 보더라고. 집 산 거 득달같이 올리더만은. 그래서 판 집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조합으로 보내래요. 그 등본을 떼서 보내니까 집 파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과언 됐죠. 더 받은 돈이 있으니 그거를 돌려드릴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받을 의료보험료를 공제할까요? 뭐 받은 빼나 똑같은 거네. 그냥 귀찮으니 공제하고 나머지부터 연락 주세요. 그래서 깐 적이 있는데 집을 파시면 그거 관리 잘 하셔야 돼. 집 있다 팔고 나면은 그 재산이 줄었잖아요. 그만큼 의료보험료가 빠져야 돼. 근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그걸 잘 안 해요. 집 사는 건 득달같이 올리지만 파는 거는 지금 느긋하게 가요. 달란 말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집 팔았으면은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신고해서 과언 없다는 걸 잡아내시면은 나중에 모르고 내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시길 바라고. 남자분은 집 살 때 필히 누구 앞으로 살아? 와이프가 백수면 안 되고 재산이 좀 있어야 돼요. 직업이. 그러면은 많이 줍니다. 어쨌든 간에 401호의 경우는 신혼부부가 공유로 등기했습니다. 공유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 간에 지분이 있겠죠. 요 지분을 다른 말로 소유권 지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게 등록상 다예요. 등록상 10가지를 그냥 글씨로 못 외우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신 상태에서 본인 집만 그리시고 뭔지만 아시면 외우셔요. 알면 외워지는 거지 외우려고 외웠다 죽어도 안 외워지니까 거기 나온 거 하나씩 불러가시면서 칠판에 있는 게 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일 처음 1번이 뭐고? 책 보시고 소재 나왔죠? 소재는 어디 있더라? 상계동. 두 번째가 집원 50번지. 세 번째가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비율 1000분의 60. 여기 내 지분이란 얘기입니다. 아파트 대지는 누구 땅이에요? 입주민 전원거죠. 그중에 나 혼자 가진 지분이 1000분의 60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대지권의 지분 비율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 나온 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고도짐씨 나왔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오른쪽 넘어가야죠. 이제 토지의 고유번호 여러 업자리 나오나요? 예, 어디 빼고 나와요? 고유번호 자꾸 떠들어야 돼요.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나오니까 고유번호 나온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여섯 번째 전혀 부분의 건물 표시. 전혀 부분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은 몇 동 몇 호? 101동 501호가 전혀 부분 건물 표시가 될 것이고 일곱 번째는 건물 명칭은 이 아파트 이름이에요. 어떤 아파트? 현대아파트 건물의 명칭이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 장번호. 장번호가 페이지입니다. 몇 번째 페이지인가 적어줄 것이고 대지권 등록부 한 장이나 두 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장일 경우 앞장은 2-1, 뒷장은 2-2에서 이 페이지가 붙는 거예요. 장번호가. 그게 장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변경된 날과 원인 언제 받겠대요? 2014년 11월 11일이 변경된 날. 원인은 매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소유권의 지분 나왔죠? 소유권 지분은 아파트가 단독 소유일 때, 공동 소유일 때, 아파트 공유일 때만 이렇게 지분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등록사항을 한 번에 딱 외워버리면 등록사항 외우는데 그냥 책을 보고 소재 지분 외우려고 하면 죽어도 못 외웁니다. 이건 공부를 했나 안 했나는 자기 집만 그리시면 되는데 요 그림은 지금 오늘 뵌 게 11월 달이죠? 내년 10월까지 매일 그래요. 두 달에 한 번씩. 왜? 여기 나갈 땐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편하려고 그러면 그냥 소재 나옵니다. 지원 나옵니다. 대지권 비율 나옵니다. 외우세요 그러면. 외우실까요 이거? 죽어도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만 그리시면 어디에 뭔지만 아시면 다 외우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 업자리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고유번호예요. 네, 그거 아까 어디만 안 나온다 그랬어요? 도면. 그럼 고유번호 당연히 여기는 나와야겠죠? 아까 요 고유번호 요거 어디만 안 나오더라? 여기만 도면에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유번호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모든 토지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단 작성하는 것은 어떤 지역만 있더라? 개발 사업을 시행한 지역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1번이 토지의 소재가 나오더라. 집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 좌표가 나옵니다.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 토지의 고유번호 아까 어디만 안 나오더라? 지금 몇 번째 나오는 말이죠? 도면 빼고 나오니까 당연히 고유번호 나오는데 고유번호 나올 때는 11번째 숫자가 뭐가 될까 여기는? 고유번호 11번째 숫자가 3이 나오겠죠? 1이 나오게 되면 토지대장 2가 나오게 되면 임야대장 3이 나오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고 배운 게 있으니까 고유번호 중에서 11번째 숫자는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면번호가 나와요. 도면번호는 지적도번호를 의미하게 돼 있고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장번호 페이지가 나올 것이며 부호 및 부호도까지 등록 사항인데 이게 뭔 말이냐? 칠판 잠깐 보시고 나중에 책에 보면 나오겠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부호도 여기가 부호 이렇게 써 있고 여기가 X좌표, Y좌표 이렇게 나옵니다. 등록사항이. 그럼 내가 가진 땅이 이렇게 해서 생긴 예쁘장한 땅이 있더라. 잘생긴 땅, 못생긴 땅? 잘생긴 땅이죠? 얼마나 더 잘생겨야 돼? 땅이 이 정도면 잘생긴 거죠? 잘생긴 땅이 있을 경우에 선이 꺾이는 경계점이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죠? 각 꼭지점마다 번호를 1, 2, 3, 4, 5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이 부호도라는 땅의 생김새예요. 이런 땅 생김새가 있는데 경계점이 1, 2, 3, 4, 5가 있죠? 그럼 1번 요거에 대한 X좌표는 Y좌표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2번 요점이 있겠네. 요점에 대해서 X좌표, Y좌표. 3번 점에 대해서 X좌표, Y좌표 써주는 겁니다. 4번 점에 대해서 마찬가지 X좌표, Y좌표. 5번 점에서 X좌표, Y 써주는 게 여기 경계점 잡힌 놈의 뜻이에요. 그럼 부호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토지의 모양새, 땅 생김새고 꺾이는 점이 있죠, 경계점. 꺾이는 점을 번호 붙여가지고 부호를 따는 거예요. 그럼 각 점마다 X하고 Y좌표를 등록했다 그래서 이 꺾이는 점을 뭐라고 불렀어요? 경계점. 경계점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부호가 뭔지, 부호도가 뭔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일단 양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두꺼운 책 보게 되면 거기다 양식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나중에 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금 의미만 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기타 사항은 아직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저 기본서 나오게 되면 체계적으로 배울 때 그때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가볍게 그냥 패스해놓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하나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5번째가 도면이에요. 도면의 경우가 문제도 잘 내는데 도면의 경우는 2가지가 있더라.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는데 등록상도 마찬가지로 10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다 외우라 그러면은 못 외우는데 밑에 축척부터 설명드린 다음에 등록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경우 축척은 총 법에 나온 축척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적도의 경우 다 씁니다. 다 쓰다 보니까 지적도의 경우는 500분의 1도 있고 축척이 600분의 1도 있고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찾으셨어요? 다 씁니다. 축척은 그냥 외우지 마시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진 않으니까 감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셔라. 고수섭 칠 줄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고수섭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고수섭 칠 당시 500의 피박은 1000, 600의 피박은 1200에 흔들면 2400에 3000의 상한가 6000. 따블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500의 따블은 1000이고 600의 따블은 1200에 한 번 따블은 2400에 3000의 따블은 6000 이렇게 이해하시고, 임야도의 경우는 3000, 6000 2가지만 씁니다. 지적도 축척이 몇 가지가 있대요? 7가지. 네, 7가지 중에 가장 많은 게 1200분의 1이 가장 많고 실무상. 임야도의 경우는 가장 많은 게 6000분의 1이 가장 많아요. 그럼 일반적인 임야도라고 칭하게 되면 6000분의 1 지적도를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적도의 경우는 1200분의 1이 가장 많습니다. 축척인데 임야도 2개 쓴다고 지적도 5개 쓰는 거 아니에요. 지적도는 다 사용하되 임야도는 2개만 씁니다. 근데 등록사항이 10개가 따라붙는데 10개는 요거는 그냥은 못 외우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생긴 걸 그려 드릴게요. 제일 처음 먼저 나온 게 뭔가요? 소재가 나왔죠? 지적도 한 번도 안 보신 분. 지금까지 태어나 지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굉장히 자신이 손들어 솔직히. 봤어요? 지적도 보신 적 있어요? 맨 앞에 계신 분 봤어요? 지적도? 본 거 같아요? 그럼 안 본 거야. 봤단 말이 나와야지 본 거고, 본 거 같아요는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손 안 들어. 한번 들었어요? 자, 한번 해보려고 그랬지. 땡기고. 자, 지적도의 경우는 토지 모양새, 생김새를 확인하기 위한 지적도인데, 만약에 도면을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도가 있고, 내가 가진 땅이 이렇게 생긴 땅 하나가 있고, 나중에 책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번이 14번 나온 지목이 전이더라. 여러분 토지 14 전 이 토지일 경우에 지적도를 딱 보니까 이 토지 생김새가 어떤 모양이에요? 은행잎 모양이죠?
이게 내 땅의 생김새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이 지적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씩 볼 때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가 나오더라? 소재가 나왔죠. 소재는 지적도 상단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실기온,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나오겠네요. 이게 소재예요. 여기 소재는 여기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고? 소재. 나중에 이제 책 나오면 거기다 다 써드릴 거예요. 이거 10가지 외우는 게 아니라 지적도를 스크린 하시면 돼, 머릿속으로. 소재가 어디 있는지, 테두리선이 뭔지, 이것만 알면 외우시니까. 알면 외우시는 것이고, 모르면 백날 외워봐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 본 사람한테 이거 소재지만 신나게 강의해봐야 뭔지 본 적이 없으니까 외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코끼리를 안 본 사람한테 코끼리도 몸집이 커. 맞아요? 코끼리 봤죠? 몸집 커요? 네. 코가 커요? 네. 귀도 커요? 네. 종아리는 내 거랑 똑같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들이 본 사람은 다 이해가 돼요. 한 코끼리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코끼리는 머리통이 크고 몸집이 크고 코가 크고 귀때기가 커 그러면 코가 어떻게 크지? 막 상상을 할 겁니다. 근데 본 사람한테는 빠르지만 안 본 사람은 안 되니까 지금 그려드릴 테니까 아 저게 뭔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1번이 뭐였었어요? 소재는 어디 있더라? 상단부 이렇게 소재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원 나와 있죠. 집원은 이 경계 안쪽에 요 14번 얘가 집원이에요. 집원이고 세 번째는 지목 나왔죠. 지목은 14 집원 오른쪽에 이렇게 한 글자로 지목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전이 한 글자니까 전 나왔지만 도로일 경우는 한글 도로 나옵니다. 머리 글자만. 철도용지는 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내용이에요. 하천일 경우는 천 나오면 여기 한 글자로 등록하다 그 뜻이고. 그다음 네 번째가 경계가 나오네요. 이 땅 무슨 모양? 은행잎 모양이죠? 이거는 이 선들이 바로 경계라는 것이에요. 경계로서 이 땅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 경계 이렇게 생겼다고 확인할 수 있고. 다섯 번째가 도면에 색인도란 말이 나와 있죠. 색인도는 이 도면 나중에 보시게 되면 좌측 상단부에 이렇게 열십자 마크의 표가 있어요. 이걸 도면에 색인도라고 부릅니다. 색인도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 번호가 5, 6, 7 써 있고 만약에 2번, 10번 써 있더라. 그럴 경우에 이 도면이 몇 번이냐? 6번이라는 얘기예요. 이 도면 번호가. 이해 갔어요? 6번 도면이라는 얘기고 요 가운데 6번이니까 요 6번이라는 얘기예요. 왼쪽이 궁금하더라. 5번 도면 찾아봐라요. 이쪽이 궁금하게 되면. 오른쪽이 궁금하게 되면 7번 도면 찾아봐라요. 위쪽이 궁금하게 되면 2번 도면 찾아봐라. 아래쪽은 10번 도면 찾아보라고 도면을 찾기 쉽게 만들어준 이 마크를 도면에 색인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색인이란 말이 뭐예요? 찾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면을 찾기 쉽게 만들어준 마크를 도면에 색인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과 축척이란 말이 나오는데 제명은 이 도면이 지적도인지 임야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소재 옆에 보게 되면 이건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지적도 몇 장 중 제 몇 호라고 나와요. 요게 이름이에요. 이름. 제명이고 축척은 1200분의 1로 찍혀 있게 됩니다. 이게 축척이에요. 축척.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히 보게 되면 이건 뭐라고 부르고? 도면의 색인도. 이 알면 돼요. 색인도. 얘는 소재. 얘는 이름 제명. 얘는 축척. 이 테두리선은 경계. 요거는 집원. 얘는 지목.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수업 몇 번 들으신 다음에 경계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 그 안쪽에 이거 경계다. 집원은 어디 있나요? 경계 안쪽에 숫자로 적어주더라. 지목은 집원 오른쪽에 한 글자로 나오더라. 이해 갔어요? 도면의 색인도 어디 있어요? 도면 왼쪽 꼭대기 있더라. 이렇게 다 위치만 알면 다 찾아가는 거예요. 글씨는 죽어도 못 외워요. 본 기억에 나면 외우시는데 못 외우니까 그려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책 보고 쓰면 내일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도각선하고 수치란 말이 나오는데 도각선이라는 것은 이 지도의 테두리선, 이 지도의 테두리선의 도곽선이에요.
도면의 외곽선, 테두리선을 또 뭐라고 부르더라? 도곽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곽자라는 한글을 가지고 한문을 가지고 일본 애들은 뭐라고 불러요? 왁구. 가정자리 테를 뭐라고 불러? 왁구라 그러잖아요. 이 곽자 발음이 안 되니까 왁구란 말을 쓴 거예요. 옛날에 왜 개콘인가? 거기 있었죠. 여자 나오고. 가루상인가? 갸루상. 그래서 나오지 않았어. 눈이 시커멓게 시라고 있고 갸루상이라고. 갸루상이 뭔지 아세요? 갸루상이 참, 이 일본 발음은 아, 에, 우, 에, 오 이 발음밖에 없어요. 어 발음이 없어가지고서 G, I, R, L 이게 뭐다? 걸이죠, 걸. 걸 발음이 안 되니까 어랑 비슷한 거 아. 갸루상 그런 거예요. 소녀시 이거를 일본어식 표기로 가루상 그런 겁니다. 가루란 말은 소녀시 이렇게 부르는 걸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발음이 안 좋아서 그거를 곽이란 말이 왁구란 말을 쓴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도면의 왁구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도곽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 갔죠? 네, 그 다음에 수치라는 것은 나중에 도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부에 다 숫자가 써 있어요. 우리 책 보면 나중에 아마 여기에 24만 9,400 여기가 11만 4,500 여기가 11만 4,000 그리고 여기가 24만 9,000이라고 숫자가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이 여기 도각선의 수치예요. 이게 뭐라고요? 도각선 수치란 말 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말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24만 9,400이고 11만 4,500이죠. 이거는 실제 거리이고 단위는 미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24만 9,400m 여기는 11만 4,500m 여기는 11만 4,000m 여기는 24만 9,000m를 다 표시해 준 것이 수치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 도각선을 만들 때는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있다 가정을 하고 잘 그렸죠? 네. 네, 우리나라 지도인데 한번 그려봐요. 자, 우리나라 지도 측량할 때 원점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원점이 있을 경우 측량하는 기준점이 원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원점서부터 세로 길이하고 가로 길이가 정해져요. 이렇게 그럼 일로 몇 미터인지 거리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적도를 그릴 때 지적도 도각선이 있죠? 여기 쏙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도각선일 경우에 이 도각선의 여기까지의 거리 요걸 다 등록해 준 것이 이 숫자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를 원점을 끄집어내서 이 원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세로하고 가로가 있을 경우에 여기까지 거리하고 요 거리가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까지 거리 다 등록이 된 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요걸 의미합니다. 요게 11만 4,000m라는 얘기예요. 단위가 미터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이거예요. 11만 4,500m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거리가. 그럼 빼니까 얼마가 될까요? 가로 거리는 요거 빼니까 요거 빼면 되겠죠? 얼마? 500m라는 얘기예요. 실제 거리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는 이거 24만 9,000m라는 얘기고 여기까지 거리는 24만 9,400m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빼니까 실제 거리는 400m가 나오겠죠? 이해 갔어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쪽 숫자가 크고 이쪽이 작죠? 같은 방향끼리 빼고 빼시면 돼요. 빼고 빼니까 요거는 얼마 나왔고 500 요거는 400 나왔네요. 지금 보시는 도면이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가로가 길죠? 그럼 빼고 빼서 큰 게 가로예요. 그럼 가로가 얼마라는 얘기고 500m, 세로가 400m. 이 전체 면적이 얼마일까요? 이게 기출문제. 숫자 4개 주고서 면적 뽑아라요. 그럼 같은 방향끼리 빼고 빼시면 돼요.
빼고 빼니까 숫자가 얼마가 나오더라? 500하고 400 나왔죠? 곱하기 하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에 5, 4, 20이니까 20만 제곱미터가 전체 면적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이걸 도각선 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1번, 7번까지 7가지 배웠는데 외우지 마시고 지금 처음이니까 자꾸 외치세요. 그냥 용어가 생소해서 어려우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고 색인도라고 부르고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 요거 도각선의 수치, 요선은 경계, 얘는 지번, 얘는 지목. 이제 이걸 연상을 하시면 돼요. 도면 안에 도각선이 있던가요? 도면 안에 도각선이 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도각선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또 도면 안에 도각선이 있어요? 네. 도각선 수치 나와요? 나오죠? 제명이 있어요? 축척 나와 있어요? 색인도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 것만 아시면 외워지는 거예요. 알 것도 아니라 이게 뭔지만 아시면 돼, 이게. 그러면 다 외워지니까 이거 보고 이걸 외우는 거지 이걸 외우면 못 외운다는 얘기 한두 개가 아니어서. 안더스탠드? 지금 몇 개가 남았어요, 이제? 3개 남았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가 있고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가 나온다. 이 3개는 따로 보시는데 여기는 안 나와. 이 지적도는 나중에 책 보더라도 별도로 나옵니다. 거기 4번에 보니 뭐라고 써 있어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더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로 한정한다 라고 단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이 그림 그리고 지난주에 요건 좌표가 있는 땅 없는 땅 개발되기 전의 땅들은 이거 좌표 찍으면 몇 개 찍어야 될까? 한참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그럼 이런 땅은 좌표를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땅은 개발된 땅인가요? 개발된 땅이죠? 이거 좌표 몇 개만 찍으면 돼요? 5개만 찍으면 좌표 만들 수 있겠네요. 이런 땅은 좌표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골 땅들은 좌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개발된 땅의 경우는 좌표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 토지에 꺾이는 경계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이 개발된 지역 지적도를 딱 열어보게 되면 각 변마다 숫자가 다 써 있어요. 숫자가 우리 책에 나올 도면이 여기 79의 4란 토지고 지목이 대일 겁니다. 아마 다 이 지적도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가 27.50, 20.05, 5점 빵빵, 25.25, 22.2 이렇게 해서 숫자가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이 실제 거리이고 다니는 미터예요. 이게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럼 요 점하고 실제 거리가 얼마다? 25.25m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2.16m. 요 거리는 27.50m. 여기 20.05m. 5m로 다 확인이 가능한 게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숫자가 나와 있지만 여기는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거리가. 이해 갔어요?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요 숫자를 요 경계점하고 거리네요. 요거를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요건 지적도에 나오긴 나오는데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나오는 게 예외 규정이에요. 여기 21의 기출문제. 요 숫자가 말하는 것은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실제 거리를 의미한다. 맞았어요? 여기 기출문제니까 요건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요걸 뭐라고 불러요? 경계점 간의 거리다. 자꾸 떠들어야 됩니다. 요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만 나와서 나중에 우리 1월달에 책 보게 되면 다 이걸 세분하셔야 돼요. 이걸 다 따져가면서 다 암기할 부분이고 다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되 나중에 이 거리 주고서 면적까지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면적 뽑으라는 얘기는 요만큼 빼면 되겠죠? 이건 복잡해지니 나중에 요 밑에 걸 뽑을 거예요. 면적을. 책 보고서 이렇게 등록사항을 이해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삼각정각 지적기준점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아마 지난주에 용어 정리할 때 지적기준점은 3개 있다고 배웠어요.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류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나오는데 지적 기준점이 요 실제 땅에 있게 되면 요 땅에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도면상에다가 번호를 써줘요. 9번 도근점을 써줍니다. 요게 이제 우리 지적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드렸는데 여기 동그라미 써있고 9번 써있게 되면 실제 땅 가서 보게 되면 여기 기준점 쇠가 박혀 있어요. 여기다가. 그럼 기준점을 설치해 준 이유는 혹시 만환경 세워놓고 측량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 만환경 세우는 자리가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여기다 세워놓고 측량하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측량하더라도 측량 어디 와서 해라? 여기서 측량하라고 미리 만들어진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도면에 등록해 주는 겁니다. 아직은 그림 안 그릴 테니까 종류가 3개가 다 모양새가 다른데 그건 나중에 설문 드릴 것이고 오늘 숙제가 있어요. 아니 너무 이렇게 심각한 숙제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내일 지금 깜깜하니까 안 보일 테니까 내일 낮에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시다가 땅바닥에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테두리에 이렇게 열십자가 들어가 있고 테두리에 지적 도근점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쇠가 콜라 캔 많은 쇠가 땅바닥에 박혀 있어요. 50m 하나씩 있으니까 다녀보시다 요걸 딱 발견을 하게 되면 사진 기록 착각 찍어 오시기. 다 아니 도로에 많아요. 도로에 다 있으니까 저도 다니면서 몇 개 봤어요. 이 안에서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다녀보시면 길바닥에 쇠가 있어서 발로 뻥 차지 마시고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거기 테두리에 지적 도근점 써있는 쇠가 요만한 게 박혀 있어요. 땅바닥에. 혹 그거 발견하시면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응모의 대가를 제가 가할 테니까. 커피 한잔 타드릴게요. 대신에 찍은 사람 카톡으로 사진 날리지 말아요. 그거.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본인이 발견해서 찍어 오시면 대가 지불해야죠. 요거 한번 찍어 오신 분한테 이제 커피 한잔 타드릴게요. 발견하게 되면 이게 있다 그러면 그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만약 땅바닥에 여기 있을 경우엔 지적도 여기 있다고 여기 그림을 마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걸 보시면 빠르니까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많이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 많이 박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동안은 봐도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지만 지금은 배웠으니까 지적 도근점 써 있는 게 가장 많으니까 요 사진 한번 찍어 보시길 바래요. 그럼 나중에 요게 배운 것이다 라고서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건축물 구조물 위치란 말 나오는데 아직까지 건축물 구조물 위치는 법조문상은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직 안 나와요. 칠판에서. 이 땅은 잘생긴 땅, 못생긴 땅? 잘생긴 땅이죠. 그럼 이 땅에 건물이 어떻게 위치했는가 건물 위치를 등록해 주도록 2002년도에 법은 개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도면에 나오질 않아요. 도면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조문은 나온다고 규정했으니까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건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 건물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가서 보더라도 저 땅에 건물이 요 코너 쪽으로 나와 있다라고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건축물 구조물 위치 요게 올해 기출 문제예요.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저로 가. 파리 잡지 마세요. 애완용으로 키우는 거니까. 자, 여기 이 등록사항에는 이 도면에 등록사항이 잘 나와요. 양이 많아서 이 많은 양을 그냥은 죽어도 못 외우니까 한번 더 외쳐보자고요. 지금은 이런 쓰는 용어들이 귀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 나중에 1월달 나가고 3월달 나갈 때 배가가 되지 지금 배운 내용 날려버리게 되면 늘 새로워요. 사람은 늘 새로운 사람 만나면 신선한 맛이 있지만 공부는 늘 새로우면은 맹탕이니까 지금 지적지적 해야 됩니다. 자, 요걸 뭐라고 부르고? 혹시 보고 읽는 거 아니죠? 이거만 보고 얘기하는 거 이거 보고 읽는 거 아니죠? 네, 자꾸 떠들어야 돼요. 색인도,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 곽도선이 아니라 도각선, 지도의 외곽선, 그 다음에 요거는 도각선의 수치고 실제 거리며 다니는 미터다예요. 그 다음에 요 선은 경계, 요거는 지번, 얘는 지목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로 들어와서 요거는 뭐라고 부르고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르며 실제 거리이고 다니는 미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준점의 위치, 요거는 건축물의 위치에도 이렇게 뭔지만 자꾸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등록상 여기까지 외우시는 거지
이거를 다 외우세요. 죽어도 못 외워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등록사항은 장부를 봐가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적 공부의 보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고치셔야 됩니다. 자, 보관에서 지적 공부란 말이 나와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 나와 있죠. 네. 전 페이지가 아니까 페이지가 139페이지에서 지적 공부는 크게 4종류로 구분하며 8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서 묶어놓은 것이 대장이 몇 개 있고 4개, 도면 2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묶어서 7개를 뭐라고 불렀고 지적 공부라고 불렀고 별도로 하나 때도 정보 처리 시스템 찾으셨어요? 그걸 따로 나눈 겁니다. 따로 나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신 뒤에 다시 돌아와서 142페이지에 일반적인 지적 공부의 경우는 여기 뭐 가볍게 보세요. 출제 안 하는 거니까. 지적 공부는 대장이 몇 개가 있더라? 4개 있고 도면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한 가지 총 몇 가지? 7개가 있죠. 그 다음에 전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눈 겁니다. 나눠서 일반적인 장부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 여기 보관 장소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2개가 나눠지고서 반출할 수 있냐 물어보는데 일반적인 장부 요 7가지의 경우 보관하는 장소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에 설치된 지적소고에서 보관하고 영구히 보관합니다. 반출은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에 보관 장소예요. 근데 문제 전산의 경우는 오른쪽 칸 보니까 지적소관청 나와 있죠? 그거 지워버리시고 서둘말이 시, 도, 지, 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전산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보관하는 것이 보관 장소라는 것이에요. 보관 장소는 지적정보관리체계 전산정보 처리 나와 있죠? 그거를 지적정보관리체계 고쳐놔야 돼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장부를 보관하는 것은 소관청에 설치된 지적소고, 소고라는 것은 창고예요. 지적소고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산의 경우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장소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고 보관연도는 영구히 보관하게 됩니다. 요게 잘못됐죠? 책에서. 요 2개 고치셔야 돼요. 전산의 경우는 누가 보관한다고요? 시도지사하고 또 하나 시군구청장이 보관하게 되어 있고 장소는 지적정보관리체계 지적정보관리체계 고치셨어요? 여기 보관 장소가 되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장부와 이제 전산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전산의 경우는 보관 장소 여기서 보관하고 일반적 장부는 지적서고죠. 반출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로 반출이 가능한 건 여기만 반출 규정이 있어요. 여기 반출 규정 없습니다. 여기는 반출 규정이 예외로 가능한 게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천재지변 등 사변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반출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시, 도, 지, 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에 승인을 받은 경우 반출할 수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부는 반출 규정이 2가지가 있지만 전산은 반출 규정이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기 뭐 내는 규정 안에 간단히 그냥 개념만 좀 이해하실 부분이고 또 하나 참고할 부분이 나중에 이제 이 지적 공부가 소관청이 보관하다가 멸실하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것을 복구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복구. 비가 많이 와서 다 망가졌습니다. 뭐 한다 그래요? 수해. 복구한다 그러죠? 복구는 없어진 걸 다시 만들 때 복구란 말을 써요. 그럼 노원구청이 화재가 나서 대장이 다 불타 없어졌더라. 다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복구한다 그래요. 복구. 근데 복구를 여기는 일반적인 장부가 있어요? 있죠? 그럼 지적소고라는 데가 뭐냐? 지적소고는 지제에 관한 그 장부를 보관하는 창고를 지적소고라고 부르는데 규격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이 이 장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벽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떼어서 벽은 콘크리트로 하게 돼 있어요. 외벽이랑 바로 맞닿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외벽이랑 맞닿게 하게 되면 밖에 춥고 안에가 더우면 결로가 생겨요. 곰팡이가 피면서 망가지니까 띄어서 일정 거리를 띄어서
벽은 콘크리트로 하게 돼 있고 바닥은 습도 조절을 위해서 목재를 깔게 돼 있어요. 그럼 습도 빨아들이겠네. 그 다음에 문은 철문으로 하되 이중장치로 잠금장치를 해라. 안에는 벌레로부터 보호하기 방충망 설치할 것. 다 규격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보호하다 보니 얘가 멸실 낼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산의 경우는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거니까 바이러스 먹어버리면 그냥 다 망가져 버리겠네. 그거를 다시 백업하기 위해서 파일을 따로 복제해 놔요. 전산은 복제 규정이 있는데 전산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복제합니다. 복제해서 복제 파일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 복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장본 복제 규정이 없지만 전사만 백업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이 요거 하나 나오고 요거 하나 나왔네요. 일반적인 장본은 반출 규정이 있더라 없더라? 일반적인 장본 반출 규정이 있지만 전사는 반출 규정이 없어요. 복제는 일반적인 장본 복제 안 합니다. 전사만 복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왜 이렇게 컴퓨터 다운받은 거 USB로 복제해 놓죠? 나중에 써먹으려고. 항상 자료 만들 땐 두 개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내 컴퓨터 노트북에 저장해 놓고 하나는 USB에 저장해 놓고 그래야지만 노트북이 망가지더라도 USB를 복구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것이 내용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파일이 백업 파일 만드는 것이 모형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써먹을 겁니다. 지금은 책에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책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 설명드릴 때 외우지 마세요. 지금 간단하게 그냥 일반적인 정보는 어디서 보관하시고 지적 서고라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전사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보관한다 정도만 세분하시면 될 겁니다. 시험에 내는 부분 아니니까 의미 쌓기로 그냥 간단히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지적 공부로 나왔는데 지적 공부의 경우는 잘 내면 2개 내지 3개 출제를 해요. 출제가. 그럼 지난주 배운 상, 아까 배운 상 합쳐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에서 몇 문제 나오더라? 5문제.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주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등록사항에 대해서 2개 내지 3개 물어봐요. 적게 나오면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잡아도 12문제 중에서 8개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다 앞에 몰려있다 보니까 앞에만 잘 하시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못해가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게 되면 토지 이동 및 정리란 말 나오는데 여기는 또 10분 쉬었다가 1시간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잘 쉬시고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